안녕하십니까. 어제 드라마 한 편을 다 보고 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자백의 대가를 보고 왔는데요. 이 드라마는 총 12화로 구성되어 있고 한 편당 평균적으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오프닝이랑 엔딩 크레딧 빼면 총 러닝타임은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요, 원작은 따로 없고 오직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위해 권종관 감독님께서 각본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출은 이정효 감독님께서 맡으셨다고 하는데 이 감독님께서 직접 연출을 맡으신 작품이 워낙 많으세요.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우리가 알만한 게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였던 이두나 라는 작품의 연출을 맡으셨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출연하시는 배우님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이 작품을 끌어가는 두 명의 여자, 모은 역할로 출연하신 김고은님과 안윤수 역할의 전도연님, 그리고 넷플릭스의 아들, 넷플릭스의 공무원, 살아있는 인간 넷플릭스 그 자체인 박혜수님. 박혜수님은 이들을 조사하는 백동훈 검사 역할로 나오시고, 안윤수의 변호사인 장정구 변호사 역할의 진성규님이 출연하신다. 이외에도 이미도님, 최영준님, 김선영님, 김국희님 등등 많은 배우님들이 출연을 하십니다. 이 캐스팅 라인업만 봐도 벌써 야, 이거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겠는데? 하고 스토리가 머릿속에 좀 쫙 그려지는 게 있죠? 자, 아무튼 이 드라마 어떤 내용이냐, 예고편에서도 알 수 있는 초반부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자,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가 바로 안윤수다. 이 윤수는요,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 역시 이 판화를 그리는 미술가였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술가 부부인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막 촤 추적추적 쏟아지는 거야. 그렇게 추적추적 쏟아지던 어느 날 119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119입니다. 남편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네?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목을 찔렸어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숨을 쉬는데 눈을 못 떠요. 그리고 경찰과 구급대는 급히 주소를 출발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다름 아닌 윤수의 남편 작업실이었죠. 남편의 목은 이미 조각칼로 수없이 찔려 있었고 작업실 바닥이 완전히 피바다인 거야. 그렇게 결국 윤수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당연히 사법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딱히 그렇다 할 용의자가 없는 거죠. 있다고 해도 알리바이들이 다 있어.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굴 제일 의심하겠습니까? 당연히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자와 제일 가까운 사람, 바로 아내인 윤수에게 의심의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경찰이 윤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수가 조사받는 태도가 영 미심쩍었던 거야.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조사받을 때마다 희죽희죽 웃질 않나. 뭔가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형사가 윤수의 DNA를 채취해 가면서 혹시 윤수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건넨단 말이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런 사건은 가족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예. 가족은 용의선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 말을 들은 윤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저 CSI 드라마 다 봤어요. 거기서도 가족 먼저 조사하더라고요. 쎄하잖아. 뭔가 있잖아. 이 여자 뭐가 구리잖아. 냄새가. 그리고 그런 윤수를 눈여겨본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한 백동훈 검사였다. 이 백동훈 검사는 윤수를 본 이후로 이 사건을 윤수의 시점에서 재구성해서 조사하기 시작했고, 많은 상황적 증거들이 윤수가 범인임을 가리키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상황적 증거, 심적 증거는 이미 충분하지만 정확한 물질적 증거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백 검사는 윤수가 완전한 범인인 양 언론 플레이를 시작해버린 거죠. 남편을 죽인 천하의 나쁜 여자 안윤수,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온 세상이 이제 윤수를 범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아무도 윤수의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변호사도 윤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안윤수 씨, 따님 생각하셔야죠. 지금 여기서 모든 범행 인정하시면 징역 7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모범수 생활까지 하시면 5년까지 줄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리고 찾아온 재판 당일. 이제 윤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형량은 무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호송되는 버스를 타기 전에 윤수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소리치게 돼요.
내가 안 죽였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요. 제발 누가 내 말 좀 믿어줘요. 나 아니에요.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왜? 한편 그 시각, 그 모습을 뉴스로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가 바로 모은이다. 근데 그런 모은의 옆에는 이미 죽어있는 어느 한 부부의 시체가 있었던 거죠. 이 모은이는 그 부부를 처참히 죽인 다음 정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고, 자신이 범인이 아니다 소리치는 윤수를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모은이 역시 살인사건 용의자로 같은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고, 이 둘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징벌방이라 불리는 각방에 서로 갇히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모은이 벽에다 대고 윤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죠. 언니, 여기서 나가고 싶죠? 놀란 윤수가 대답합니다. 누구세요? 저 언니 뉴스에서 봤어요. 내 말 믿어달라고 소리치는 그 언니 모습. 저 그렇게 절박한 얼굴 처음 봤어요. 당신 누구야? 뭐 사람들이 부르길 마녀, 살인마, 사이코패스. 근데 모르죠? 언니에게 천사가 될지. 언니 남편 내가 죽였다고 자백할게요. 나는 어차피 한 명 더 죽였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 근데 공짜는 없어요. 언니도 저를 위해 해줘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언니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뭘 해야 되죠? 제가 밖에서 죽이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언니가 그 사람 좀 죽여줘요.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이 드라마 자백의 대가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아주 흥미진진하죠? 재밌겠죠? 어? 그래서 다 보니까 정말 재밌냐? 이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드라마를 저는 어떻게 봤냐? 괜찮은가 싶었다가 아쉬웠다. 어우 별로야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될 정도의 흡입력과 재미는 있었는데요. 다 보고 나니까 이게 뭐야 좀 그런데 싶은 거랄까요? 그리고 계속 보게 될 정도의 흡입력과 재미라는 말은요, 그 딱 마지노선 있잖아. 그 마지노선. 여기서 조금만 더 별로였으면 이탈했는데, 바로 나 넷플릭스 껐는데 다행히 그 선에서 아슬아슬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재미라는 건 뭔가 이 작품 완성도에서 오는 재미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드라마의 장르가 범죄 스릴러잖아요. 그 장르에서 오는 그냥 원초적 재미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끝까지는 봤다.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일단 이 드라마에 좋았던 점부터 얘기해볼까요? 좋았던 점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의 연기. 이 극을 이끌어가는 전도연님, 김고은님, 박혜수님, 진성균님, 이 네 분의 연기가 다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전도연님, 김고은님 두 분의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이 전도연님은 참 그런 캐릭터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신념 있고 자기 색깔이 강한데 되게 불안해. 뭔가 항상 떨러불어. 막 초조해갖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캐릭터? 근데 자기 색깔이 뭔가 뚜렷한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딱 이런 캐릭터에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 자백의 대가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캐릭터의 연기를 하시는데 아주 찰떡이셨고, 그리고 김고은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김고은님 캐릭터가 감정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1화부터 12화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그 말투나 음의 높낮이, 그리고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거나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변화 없는 사람의 연기를 잘하신 것 같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쯤에 그 김고은님이 자책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와, 저는 거기서 소름 돋았습니다. 김고은님 진짜 가끔 빙의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 장면 너무 좋았고요. 나머지 분들 연기 다 좋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연기에서 좀 불호였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교도소 사람들의 연기. 그러니까 이제 모은이랑 윤수가 교도소로 들어갔잖아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연기가 뭐랄까, 갑자기 넷플릭스가 아니라 KBS 월화 드라마 연기랄까요? 아니, 제가 KBS 월화 드라마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기 톤이 너무 과장됐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이 신참 장기자랑 해봐. 야 꼬맹이 넌 죄목이 뭐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른 연기자분들은 뭐랄까 현실에도 있을 법한 그런 좀 절제된 연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즘 그런 절제된 현실 연기로 이루어진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런 뭐 때깔 좋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도소에서 그렇게 과장된 연기가 나오니까 좀 굉장히 도드라지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왈순이 역할로 나오시는 김선영 배우님이 그분의 연기가 저하고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이분이 이제 극 중에서 굉장히 드세고 말끝마다 시옷 비읍을 달고 사는 캐릭터거든요. 아니, 이게 말끝마다가 아니라 거의 세 글자 정도 말하고 그 뒤에 시옷 비읍을 붙일 정도로 한 문장에 그 시옷 비읍이 세 번은 꼭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센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다른 연기자분들에 비해 굉장히 과장된 느낌이랄까요? 일단 그 교도소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도드라지는 느낌입니다. 이 왈순이라는 캐릭터가. 물론 뭐 진짜 그런 죄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저한테는 그게 아쉬움으로 좀 다가왔다. 네. 김선영 배우님은 좋아합니다. 최고 짱. 아무튼 좋았던 점은 이거 하나고요. 근데 뭐 좋았던 점이라 하면서 아쉬운 걸 얘기했지만, 그럼 이제 진짜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이 드라마의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연성. 이 드라마가 이 개연성이 많이 아쉬워요. 특히 드라마가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이게 조금 더 심해져. 이게 초반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이제 인물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탕이 쫙 깔리면서 그 부분까진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을 안 죽였다고 말하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드는 윤수,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살인을 저지르고 윤수를 도와주려는 모은, 윤수를 확실한 진범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믿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검사 백동훈,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윤수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변호사 장정구. 이 4명의 사람들이 얽히면서 내용이 점점 미스테리해지면서 이걸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정말 과연 윤수가 안 죽였을까 생각하게 만들고, 만약 윤수가 안 죽였다면 진짜 범인은 그럼 누구지? 계속 추리하게 만들면서 이 드라마를 끌고 간단 말이야. 초반에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아니,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떡밥이다. 이거 떡밥이구나. 이거 뭐 있는 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떡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형식? 아니, 이게 초반에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더니 후반에는 좀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백의 대가라는 드라마는 큰 줄기의 스토리를 생각해 놓은 거야. 이 드라마 이렇게 만들어야지. 시작은 윤수의 남편이 죽고 뭐 윤수가 용의자로 오해받아서 교도소를 가고 거기서 모은이를 만나서 거래를 한 다음 이렇게 흘러서 결국 진범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가야겠다. 이렇게 큰 줄기의 스토리를 생각해 놓고 그 사이사이를 잇는 세부 스토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이렇게 하면 뭐 스토리 이어지겠지 하면서 얼기설기 이어놓은 느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게 어찌저찌 스토리가 굴러가는데 나중 가면 갈수록 그 굵직한 스토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자잘자잘한 스토리들이 점점 억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예로 들면 이건 전혀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아주 조금 스포를 하자면요. 제가 모은이랑 윤수가 독방에서 서로 벽 하나를 두고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교도소에 징벌방이라 불리는 그 독방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은이와 윤수가 그 확률을 뚫고 딱 옆방에 붙어서 배정돼야 스토리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품에는 이런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은이가 처음에 징벌방에 갔을 때는요, 윤수의 옆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 안 되잖아.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모은이가 징벌방에 거미가 나타났다고, 자기 거미 공포증이 심하다고 간수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모은이의 방을 옮겨준단 말이죠. 그렇게 옮기게 된 방이 윤수의 옆방이었고, 그렇게 윤수 옆방에 갈 수 있게 돼서 그 거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 드라마의 모든 게.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산된 스토리와 자연스러운 전개로 개연성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스토리만 이어지면 돼.
뭐 옆방 안 됐어? 야 거미공포증 있다 그래 그 옆방 계속 옮겨 옆방 될 때까지 그러면 돼 계속 가차 돌려 옆방만 되면 되잖아 이런 식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이 거미까지는 이해하면서 봤어요. 그러려니 하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개연성을 지키기 위해 더 억지스러운 요소들을 계속 넣어버리는 거죠. 뭐 모은이가 감옥에서 혼자 뭔가의 음모를 막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아니 사실 간수들이 계속 집중 마크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그냥 간수 잠깐 피곤해서 졸았다 그래. 아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위험한 죄수지만 그냥 냅두고 어디 갔다 그래. 뭐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CCTV로 충분히 추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CCTV로 추적을 잘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서 꼭 그래. 여기서부터는 CCTV로 추적이 안 됩니다.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녹화본을 누가 손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CCTV 추적이 불가합니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귀여울 정도로 더 억지스러운 것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드라마인데 그럴 수 있어요. 무적의 문장이긴 하지만 어차피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적당히 그래야지. 그런 현실성 없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런 허술한 개연성들이 초반부터 어긋난 그 개연성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약간 그 마치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 낳듯이 초반 어설픈 개연성들 때문에 어긋난 스토리를 또 다시 잊기 위해 더 어설픈 개연성으로 메꾸고 그렇게 더 어설퍼진 개연성 때문에 어긋난 스토리를 또 어떻게든 잊기 위해 억지로 또 뭔가를 집어넣고 계속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장르가 범죄 스릴러다 보니까 그 개연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냥 코미디 영화 보듯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저 상황에 빠져서 추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뭐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나 반전 요소를 알았을 때 우리도 같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막 같이 소름 돋아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 맛에 보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이 범죄 스릴러라는 장르는 스토리의 개연성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주인공이랑 같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걸 이해하면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설프고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면 좀 짜게 식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 자백의 대가라는 작품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었다. 마치 내가 정해놓은 스토리를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어떻게든 내가 정해놓은 결말로 끝내려고 중간을 억지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이었다. 뭐 제가 너무 뭐라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더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됐으면 정말 괜찮은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개연성 부분만 어떻게 됐으면. 이게 영상미도 좋고 연기도 좋고 일단 그 큰 스토리 틀이 재밌고 좋고 신선하잖아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에서 너무 아쉽다 보니까 그냥 제가 다 아쉬워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좋은 작품일 뻔했는데.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좀 그런 개연성을 많이 보는 편이어서 더 그런 거고요. 그런 개연성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드라마가 평이 갈려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런 개연성을 신경 쓰는 사람은 좀 악평이 많고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킬링 타임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좋았고 재밌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아무튼 이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자백의 대가 저의 점수는요. 체리 2개 반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3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2개는 너무 좀 짠 것 같고 그렇다. 혹시 저와 다르게 재밌게 보신 분들 그리고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 혹은 저와 비슷한 부분을 느꼈던 분들 소중한 댓글 달아주시면 좀 감사히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